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했던 내용은요, 비트코인 관련 소식과 그리고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줌으로써 요즘 분위기가 다시 유턴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반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왜냐, 나스닥도 14,000 초반대를 일단 돌파를 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기술주 기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편중돼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스닥이 만약에 15,000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좀 과하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물량을 누군가는 털어먹으려고 반대 매매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조금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 기준에서 8천만원대를 기준값으로 잡고 보게 되면 한때 4천만원대 중간 가격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물량을 좀 던졌던 배경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채굴 회사들에 따른 더 이상 해시레이트의 방향성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BRC20이 잠깐 쉬어갈 것 같으니 그때 사이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물량이 어느 정도는 또 나왔고, 거기에서도 잠자는 물량까지도 같이 나왔다라는 여러 글래스 노드 데이터도 뭐 그렇게 좀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기 홀더의 연간 비트코인 이동량이 작년 최저점 대비 2000% 증가했고, 21년도 강세장의 고점보다는 마이너스 71% 낮았고, 이동 물량은 대부분 6개월에서 12개월 홀딩 물량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홀딩 물량은 루나 폭락으로 VC 연쇄 파산과 FTX 파산으로 인한 쇼크에 매집된 물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약간 맛만 보려고 하다가 물렸던 물량이 이번에 출회되지 않았냐라는 의견으로 좀 보여지는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지금 상승장이냐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또 12에서 16년도 그리고 18에서 2020년도 사이에도 비슷한 문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이 두 번을 찍어서 W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게 절묘한 시점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거래 부분에 있어서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입출금의 총량의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잘 구축이 안 되어져 있죠. 그게 구축되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느 특정 국가에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저는 좀 지적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언제 살 거냐,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전히 여기에서도 뭐 추세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눌리면 사보고 싶지만 아직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린, 원래 투자라는 게 진득하게 추세 기반형으로 투자를 할 때는 타점 매매가 좀 절묘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 놓치면 저도 좀 더 자책을 좀 하면서 또 매질을 또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묘하게 올해도 운이 좋게 이때 그리고 이때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생각이 되게 많이 신뢰도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더 기다려 본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한 캔들당 한 주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거의
7주 이상 하고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리는 미학이 좀 필요해요. 예, 그게 제어가 안 된다고 하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는 형태로 매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채 한도 상향 합의를 하게 되면요,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무엇으로 교환이 됩니까? 네, 시중에 시중에 현금이 풀렸다 있는 자금이 국채와 맞교환을 하면서 시중에 있었던 돈이 다 빨리거든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은행이 지금 여유롭습니까? 아니죠. 대손 충당금 쌓고 막 중소형 은행 막 힘들다 막 이렇게 보이면서 계속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자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더 많이 빌려야 되는데 뭐 상업은행, 부동산이나 이런 쪽 약간 부족한 그런 업종들은 자금난이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된다? 엄청난 양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이 시중에 들어오는 양이 없으니 이건 고정으로 안전빵으로 이자까지 챙겨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면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과 장가 한 템포 이렇게 나스닥도 쉬지 않고 올라갔던 부분도 잠시 쉬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치 빠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냐요? 회사채를 이게 빨리 끝나기 직전에 좀 빨리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물량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의 경악선을 좀 피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결렬이 되면 그럼 좋은 거냐? 아니죠. 결렬이 되면 어떻게 보면 달러에 따른 신뢰도 부분에 따른 훼손적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훼손적 가치와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부각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비트코인만 나올러 가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알트코인에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슬그머니 47.8을 지금 계속 존버를 하면서 버티고 있죠. 이런 점이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쪽은 모든 돈놀이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모이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흐름에 있는 맥락이 점차 더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에게는 별로 좋지 않겠죠. 자금이 결집되고 모이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끝내야 모든 게 좋긴 하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이니까 한도를 상향하니까 상향된 만큼 국채를 찍어내야 되니 과연 나스닥이 원하는 이 상승 구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 그 국채 발행 시점이라고 보는 게 더 일시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장풍자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웹 3.0 혁신 발전 백서를 이번에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AI, 메타버스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NFT 언급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코인 잘 보시고 메타버스 글쎄요. 조금 더 VR, AR 이야기가 이제 애플에서 슬슬 나올 때쯤에 그때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상승장을 위한 프로젝트 중에서 괜찮은 것은 아무래도 5가지 정도가 된다라는 이 내용이 좀 공감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프로젝트 같이 창출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가 온보딩할 능력과 다른 프로젝트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인플레이션 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버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요. AI 버블이 터지려면 못해도 10년물 실질 금리가 적어도 100에서 150 bp 정도는
더 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른 언급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4, 서브프라임 당시 3, 현재 1.5. 그러면 국채를 찍기 이전 때까지만 해도 조금 더 올렸다가 팽 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으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블러에서 더 많은 NFT 보유자가 거래가 아닌 대출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이 돈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200이더 약 760만 달러에서 16만 9,900이더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보이게 되면 역으로 이제 공격에 노출을 좀 당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쯤 돼서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을 좀 꺼내고 싶습니다. 너 언제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저에 따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보게 되면 큰 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점에서 1400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최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때부터 어떻게 보면 1400일 구간을 한번 지정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구간에 많이 모아가냐 추이에 따른 기간입니다. 이때도 W자 나오는 시점이, 자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15년도 한 번과 거의 16년도 가까운 시점에 거의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8시즌의 10월달, 그리고 2020년도 3월달 기간폭이 좀 길어졌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이때 올해 안에 안 준다고 해도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거지, 올해 안에 얼마나 내가 평균의 출청량을 얼마만큼 모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멘탈이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절묘한 시점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게 좀 잘 내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은 왜 어느 정도 일치가 되냐면, 어차피 블록체인이라는 게 좀 금융시장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긴 했어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근데 금융이 너무 많이 특화되어져 있죠, 지금은. 근데 이게 금융에 특화되어져 있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풀 오토매틱으로 돌린다라는 강한 그런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다 돌린다고 하면 이 마스터 플랜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좀 오차가 있으면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 기반형으로 많이 바쁘시거나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적재적소로 좀 가져가시면서, 알트는 그냥 어느 정도 수익률의 차익과 약간의 좀 지루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위험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될 만한 프로젝트는 제가 아직 보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도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7만 달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은행 위기, 국채 발행에 비트코인 급심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내년에 호재로 인해서 충분히 7만 달러 나홀로 갈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눈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왜 중요하냐면, 눈치 보고 비트코인만 나홀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이때까지 배웠던 게 18시즌에서 19시즌 넘어갔었을 때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부분에서도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요즘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RC20 때문에 더 도미넌스가 더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진짜 여기에서 더 많은 돈을 자기의 코인에 머물고 싶다라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치가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심인 코인들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딱 답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친 리플 변호사,
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 증권 분류될 걸 마이클 셀러 주장에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커다오에서 H 보상률을 1%에서 3.33 인상의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반영된 게 아니죠.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메이커다오도 좀 살만한가 봅니다. 왜냐면 USDC 비중도 상당히 높은 메이커다오인데 좀 살만하니까 이거 좀 인상해야 되냐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일개 그냥 투자자고 여러분들보다 그냥 조금 더 그냥 한 끗 더 열심히 하고 그냥 성실하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일단 상반기 중에서는 포인트로 따진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 부분에서 절묘하게 진짜 우연치 않게 잘 매입을 해서 평단을 상당히 많이 낮춰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치이고 좀 많이 신뢰도도 높아져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은 그냥 내가 원하는 원칙을 깨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기 때문에 정답이든 정답을 피해가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 편차 범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등생이 간단하죠. 우등생이 만년백점을 계속 받는 게 아니죠. 네, 제가 뭐 제 잘난 맛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97점, 95점 이렇게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의견 정말 잘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지만 제가 제 돈 어마무지하게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장난치면서 이런 영상 찍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 남들처럼 그냥 현란한 현올림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돈 걸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진실적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왜 안 사냐라고 하는 시점이 많이 올라가면 재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공이 아직 좀 기다리는 내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칙을 깨면서 하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칙을 기반을 하되 부족한 부분은 지식으로 다 채워라. 그리고 많은 반복과 많은 연습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또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원래 이런 시장에 있어야 우리 소수파 분들이 또 구독자 분들이 많은 돈을 축적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 떠나가셨어요. 그때 구독자님들도 슬퍼해서 댓글 남겼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예스맨님 같이 못 기다려서 정말 힘들지만 보고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권투 선수에서 처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걸 실제 필드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힘들지만 이쪽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면 그 고통도 이겨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끈기를 잘 했던 분들이 이런 수학장, 대수학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저 저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저도 잘 알고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 원하는 투자 성향과 스타일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걸 비난하는 것보다 자기의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뽑아서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더 추가적으로 지식을 쌓는데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